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모성간호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으로 인한 내분비계의 변화를 보시면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태반에서 분비되는 네 가지 호르몬을 보시면 자,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임신 여부를 진단하는 호르몬이고요. 소변이나 혈액에서 이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서 임신을 진단하는 거죠. 자, 이 호르몬은 임신 8주에서 10주에 최고에 이른다. 자, 그런데 이때 또 뭐가 심해지냐? 입덧이 심해지죠. 그래서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입덧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태반 락토겐은 태아의 성장을 증진시키고 유주 분비를 하는 호르몬이고요. 자, 그리고 남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배란 전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성 성기를 발육시키고 여성으로서의 발달을 조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배란 전에 자궁 내막을 증식시켜서 임신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황체 호르몬은 배란이 되고 나서 빈 껍데기가 노랗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황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다. 그래서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은 배란 후 분비되는 거고요. 자, 이 기능으로는 임신 시 배란을 억제해요. 임신이 됐는데 또 배란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배란 후에 자궁 내막을 두텁게 유지해서 임신을 지속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에도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은 뭐가 있냐면 프로게스테론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궁 수축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조산이나 유산 방지제로도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산정관리를 보시면 산정관리는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고요. 자, 늦어도 20주 이내에는 산정관리를 받도록 한다. 왜? 3개월 때까지 이제 태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태아에게 엄마에서 안 좋은 이런 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0주부터는 보통 임신 중독증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늦어도 20주 이내에 산정 관리를 받도록 하고요. WHO에서 정한 정기건강 진단 기준을 보시면 임신 초기부터 7개월까지는 월 1회, 8, 9개월은 월 2회, 분만시까지는 월 4회를 받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인부 산전진찰 시 매번 시행해야 되는 검사는 뭐냐? 소변검사, 혈압측정, 체중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변검사에서는 단백뇨를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보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신을 하게 돼서 병원을 가게 되면 우선은 건강력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과거에 알았던 병력, 가족력, 월경력, 상과력 같은 걸 조사를 하고요. 자,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 이거는 3개월 이내에는 금지예요. 우리가 9주 이내에 태아의 신경이나 장기가 다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기형의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은 3개월 이내 금지고요. 자, 특히 매독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태아가 유산 및 사산이 돼요. 자, 그래서 매독 검사를 시행하는데 매독 검사 이름이 VDRL과 왓셀만 테스트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유산 및 사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이름이 뭐냐 해서 VDRL로 시험이 한번 나왔었죠. 자, 그리고 파파니콜라우 검사는 자궁경관 세포를 도말해서 검사를 하는 것.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준비 물품으로는 질을 벌려가지고 자궁경부의 세포를 떼내야 되니까 질경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도말 검사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 면봉이나 브러쉬 필요하고, 자, 도말을 할 슬라이드, 그리고 장갑,
윤활제로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요. 기본간호학에서 유치도뇨관이나 관장을 하거나 튜브를 끼워 넣을 때 보통 윤활제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죠. 자, 그런데 질에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체위는 산부인과적 검사는 항상 절석이 세석이죠. 자, 그리고 질경을 삽입하게 되면 통증이 심하니까 힘을 주게 돼요. 자, 그러면 더 안 벌어져요. 더 좁혀지죠. 그래서 절대 복압 주면 안 되고 이완을 시키는 거다. 자, 그리고 소변을 보도록 해서 방광을 비워주는 거고요. 자, 교육해야 될 주의사항으로는 검사 전 적어도 12시간 동안 질세척을 하지 않도록 해요. 질세척을 하게 되면 화학적 변화 때문에 검사 결과가 정확히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임신으로 인한 불편감과 의사에게 보고해야 될 병적인 상황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감은 커진 자궁 때문에 요추망곡이 생기죠. 그래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임신 말기로 갈수록 하지 부종도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압박당하다 보니까 정맥류가 생겨요. 자, 그리고 커진 자궁이 앞에 있는 방광을 눌러서 빈뇨가 생기기도 하고 뒤에 있는 직장을 눌러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죠. 자, 의사에게 보고하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될 위험한 상황을 보시면 질출혈이 있거나 복통이나 오한과열, 그리고 갑자기 흘러나오는 질분비물이 있을 때, 그리고 얼굴과 손가락의 부종, 심하고 지속적인 두통, 침침하고 몽롱한 시야, 계속적인 두통, 구토는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 밑에 증상은 임신 중독증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보고하거나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임신부의 주의사항으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해요. 왜? 태아도 뼈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태아의 골격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모체의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 식이요법으로는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요.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임신 중독증의 위험성이 더 커져요. 자, 그리고 태아도 성장하는데 이 단백질의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단백, 그리고 저지방, 부종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제한하고, 그리고 생리적 빈혈이 생길 수 있어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엽산 섭취를 하는 이유는 엽산의 기능이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게 부족하게 되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이 될 수 있어서 기형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요. 임신으로 인해서 입덧이 또 심해지죠. 입덧 간호를 보시면 탄수화물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요. 자, 탈수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권장이고, 특히 이 입덧이 언제 심하냐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공복 상태에서 가장 심해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른 탄수화물, 비스킷이나 크래커 이런 것들을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청결에 유의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으로 된 속옷을 착용해요. 왜? 임신을 하게 되면 질분비물이 증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곰팡이균 감염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입도록 하고, 자, 충치는 임신 전에 치료해요. 만약에 신경까지 손상이 돼서 마취약을 써야 되는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면 치료를 못해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치는 임신 전에 치료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임신으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영향으로 장운동도 저하되고 커진 자궁 때문에 직장도 눌려서 변비가 심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산모에게 관장이나 완화제나 구충제를 사용하는 건 금지예요. 수분 섭취 권장하고 섬유질 식이 섭취 권장하고 이런 식이요법으로 권장해야 하죠. 자, 그리고 산모에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도록 해요. 자, 운동은 평상시와 같은 적절한 운동을 취해주고요. 자, 임신부가 진료할 때 우리 체위는 어떤 체위를 유지해줘야 되냐? 절석이 세석이에요. 산부인과와 관련된 체위는 무조건 절석이 세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유방보호는 부드럽고 마른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서 유두를 단련시켜주는 거다. 초산부는 임신 5개월부터, 경산부는 임신 후반기부터 실시를 하는데 왜 경산부는 후반기부터 하냐?
경산부는 뭔가 진통도 빨리 올 수 있고 분만 진행 사항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유두를 자극하면 옥시토신이 와서 자궁 수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조기 분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산부는 임신 후반기부터 실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방 세척을 할 때는 물로만 사용하는데 만약에 비누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 중성의 스팸 비누를 사용해요. 자, 그리고 여행 및 무리한 장거리 보행을 피하도록 한다. 우리가 그 임신 말기로 갈수록 혈액 응고물질이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분만할 때 출혈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거에 대비해서 혈액 응고물질들이 임신 말기로 갈수록 굉장히 심해져요. 자, 그런데 여행을 가거나 무리한 장거리 보행을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만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만 앉아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된 상태에서 혈전이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함이고요. 자, 임신 말기에는 통목욕은 금지예요. 나오고 들어가다가 낙상이나 외상 위험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신 말기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활동하지 않고 하지부종이 심하면 다리를 눕혀줘요. 그래서 심장보다 눕혀줘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손이나 눈 주위 부종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하는 거다. 소변 검사에서 뭘 보는 거예요? 단백뇨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으로 인해서 말기로 갈수록 어디에 부종이 심하냐면 하지 부종이 심해지는데 얼굴과 손가락의 부종은 뭐예요? 임신 중독증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는 거다. 자, 만약에 임신부에게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되면 태아에게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크란틴병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티록신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태아에게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임신부의 관리에서 임신 중 변비 간호를 보시면요. 수분 섭취는 권장해요. 3000cc 이상.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요. 자, 이 세 가지까지는 일반적인 환자의 변비 간호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산모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산모들은 관장이나 하제, 대변 완화제 금지예요. 진통이 올 수 있죠. 이걸 사용하다가. 자, 그리고 임신 말기 정맥류의 간호를 보시면 류라는 건 뭔가 혹을 말해요. 정맥류는 뭐냐면 정맥이 심장으로 정맥혈이 들어오질 못하고 밑에 고여 있어서 혹처럼 볼록 튀어나온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맥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정맥류가 생기는 이유는요. 커진 자궁이 복부 정맥을 압박해서 다리와 외음부에 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고여 있으니까 부종이 나타나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악화되냐? 비만이거나 중력에 의해서 또는 배변 시 힘주기 등에 의해서 악화된다. 그래서 배변 시 힘주기 등에 의해서 악화되니까 변비 간호해야 되고 비만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리 올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간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호를 보시면 골반고이 트렌델렌버거 체의 다리를 올리고 있어줘요. 그래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고요. 자, 낮에 일할 때는 서 있으면 다리에 많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력 양말이나 탄력 스타킹을 신도록 하고 몸을 조이는 의복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 가볍게 걷기 운동 등을 권해요. 자, 그리고 다리를 꼬는 자세는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거나 장시간 오래 서 있지 말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도록 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임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종 예방법을 보시면요. 그래서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요. 우리가 부종이 생긴다는 건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으로 들어가게 높게 올려주고요. 자, 오래 앉거나 오래 서 있지 않고. 자, 족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붓기를 빼내고 가벼운 걷기 운동하고 그리고 염분 조금 섭취하고요.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서 순환을 도와주도록 하고요. 자, 계속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자, 순환이 잘 되게 왼쪽으로 누워 자거나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네요. 자, 태아의 구성물을 보시면 난막, 태반, 제대, 양수가 있는데, 자, 난막은 태아를 둘러싸는 막이죠. 그래서 모체 측, 자궁축부터 탈락막, 육모막, 양막으로 탈락막은 자궁축, 모체 측을 둘러싸고 있는 거, 양막은 태아 측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태반은 임신 3개월에 완성이 되고요. 자, 만삭 시에는 태아 체중의 6분의 1을 차지해요. 자, 기능으로는 모체에서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태아에게 생긴 노폐물을 모체로 보내는 역할을 태반이 하고 있고요. 제대는 운반해주는 기능, 옮겨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동맥 2개와 제대정맥 1개가 있는데 제대동맥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관, 그래서 노폐물을 모체로부터 모체에 보내는 혈관이고요. 제대정맥은 산소가 많은 혈관, 혈액을 태아에게 보내주는 혈관이죠. 자, 그래서 제대의 기능은 모체와 태아 간의 혈액이나 영양물질, 노폐물 이런 것들을 옮겨주는 기능을 하고요. 자, 자궁내 또는 분만 시 제대가 압박당하면 태아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제대는 혈액을 통해서 태아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데 옮겨주는 기능을 하는데 제대가 압박당하면 태아가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잖아요. 자, 양수의 기능을 보시면 자, 양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해줘요. 우리 태아가 둥둥 자궁 안에서 떠다닐 수 있게 하는 액체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태아의 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양막은 태아를 둘러싼 막이죠. 양막과 태아 몸과의 체부와의 유착은 들러붙는 거예요. 유착을 방지해요. 자, 그리고 태아에게 균일한 체온을 유지하고 나중에 분만 시에는 자궁경부와 자궁 입구를 개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태반의 조기 박리도 방지를 하고 자, 제대나 태반, 태아 등의 분만지토 시 가해지는 강한 압박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분만 시에는 터지면서 파수가 되면서 산도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윤활제 역할을 해서 태아가 쑥 잘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양수가 색깔이 검거나 암록색일 경우에는 태변을 배출한 경우를 의미할 수 있어요. 태변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스트레스, 곤란한 상황에서 태변을 배출하는 거예요. 항문 근육이 이완돼서. 자,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곤란한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태아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저산소증일 때 이런 태변을 배출해요. 그래서 태아에게 태변이 이제 양수에 섞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